네,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세법 개념과 절세 가이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권도희 이제 세무사 겸 CFA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본적인 구조와 주요 개념들, 개인의 소득 구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이제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네 가지 의 방법으로 구분을 하여 어프로치로 구분을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하고 관련된 이제 세액을 계산을 해서 추가적으로 세액을 납부하거나 이제 돌려받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 소득이 되겠습니다.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각각의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한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겠고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을 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좀 친숙한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세목을 보든 이 과세표준은 이제 세율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을 해서 계산이 되는 금액이 산출세액이 되겠고요.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을 차감을 하면 이제 결정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이 결정세액이 개인이 1년의 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이제 총 세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제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을 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해당 원천징수 세액이 이제 기납부 세액이 돼서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을 해서 차감 납부할 세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차감 납부할 세액의 금액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세액을 납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고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환급세액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이제 국세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국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0% 상당액이 이제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된다라는 점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측에 이제 종합소득 세율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세율 구간에 있어서 좀 개정이 있었는데요. 1,400만 원,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6%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1,400에서부터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15%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과표가 이제 1,200만 원 이하면 6%, 1,200에서 4,600까지면 이제 15%를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과세 표준이 10억을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최대 세율이 이제 45%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세율을 보면 이제 8단계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1억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400만 원까지는 6%, 1,400에서 5천은 15%, 5천에서 8,800은 이제 24%, 8,800에서 1억은 35%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계산을 이제 나눠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1억에 대해서 이제 최고 이제 한계 세율인 35%를 이제 바로 곱하고 그 금액에서 1,544만 원을 차감을 함으로써 산출세액을 이제 한 번에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방세가 10%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10억을 초과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 플러스 4.5% 해서 결국은 이제 49.5%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이제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의 합산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과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과세가 되는 사업소득, 비과세가 되는 사업소득, 이제 법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두 이제 합산을 한 개념이 되겠고요. 사업소득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세가 되는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서 이 총수익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한
세법상 순이익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금액은 이제 순이익의 개념에 가깝다는 점에서 사업소득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근로소득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근로를 제공을 하고 노동을 제공을 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근로소득, 비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을 이제 모두 합친 개념이 되겠고요. 근로소득 금액이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을 이제 특별히 이제 총급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을 한 이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소득 금액은 순이익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했지만 근로소득 금액은 순이익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을 할 때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실제 발생을 한 경비를 차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표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을 공제를 하는 거고 근로소득 금액은 오로지 이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이 될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는 의미만 있을 뿐 근로소득 금액은 순이익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소득 금액입니다. 연금소득 금액도 계산 구조가 근로소득 금액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연금소득 금액은 총 연금액에서 이제 연금소득 공제, 표에 의해서 계산을 한 연금소득 공제를 차감을 함으로써 계산을 하게 되고요. 기타 소득 금액은 여기 지금 살짝 가려졌는데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하여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 금액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자랑 배당 소득을 넣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을 할 때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하지도 않고 또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처럼 소득 공제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소득 금액은 받는 금액이 이제 전액 다 이자 소득 총수익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하고 본인의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의 원천 징수 세율은 이제 14%, 지방세 1.4%, 합쳐서 1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최종적으로 입금이 되는 금액은 이제 세후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자 소득 총수익 금액은 이제 세전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 소득과는 다르게 배당 소득 금액은 이제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을 할 때 배당 소득 총수익 금액뿐만 아니고 이제 기속 법인세액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가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배당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할 때 기속 법인세액을 가산을 하는 이유는 그 이중과세를 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 이제 세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해서 세후 이익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 세후 이익을 바탕으로 이제 배당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배당 소득을 법인세 단계에서 한번 과세를 하고 법인 단계에서 한번 법인세로 과세를 하고 개인 단계에서 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면 이제 이중과세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세전 이익으로 환산을 하고 그 해당 세금을 계산을 하고 이 계산이 된 가산을 한 기속 법인세액을 세공제로 형태로 최종적으로 차감을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과세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합과세입니다. 종합과세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원천과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산해서 종합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의 6가지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세자의 경우는 이제 별도로 신고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음해 5월 중에 이제 신고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타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2월분의 소득을 지급을 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을 해서 개인의 소득세를 이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추가적으로 신고 납부로 신고를 하고 이제 납부를 할 세액은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근로소득을 있고 연말정산을 진행을 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5월에 추가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리과세입니다. 이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과세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원천징수를 한다는 거는 이제 소득을 지급을 한 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득을 지급을 한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함으로써 소득자의 입장에서는 별도로 납세 의무를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없게 되는 거죠.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되겠습니다. 이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고 분리과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종합과세가 되고 분리과세가 되는지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과세 되는 부분에 이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이유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된다. 이 의미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분류과세입니다. 개인의 소득 유형은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 유형은 6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소득 유형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되겠습니다. 이 분류과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득의 원천을 구분을 해서 원천에 따라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인데 대표적인 것이 앞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되겠습니다.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특징은 이제 장기간에 걸쳐 이제 미실현된 상태에서 이익이 점차적으로 누적이 되었다가 특정 시점, 특정 이벤트에 의해서 일시에 소득이 실현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이라는 이제 이벤트를 이유로,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이제 매도라는 이제 이벤트를 이유로 이제 소득이 실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이제 1월 1일부터 11월 31일분에 소득을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는 1년간의 소득을 신고를 하는 것인데 비해서 퇴직소득은 입사 시부터 퇴사 시점까지, 양도소득은 이제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의 부분을 이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이제 장기간인 경우에는 이제 기간의 이익으로 인해서 소득세의 일반적인 그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면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과도한 세금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간에 따른 누적 이익으로 인한 높은 세율을 완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근속연수 공제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해서 과세 표준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제 연승법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용어가 이제 한자어인데 연으로 나누어서 연승, 다시 연을 곱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 계산을 할 일은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퇴직소득, 이 총소득을 발생 기간, 근속연수로 나누어서 1년간의 소득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1년에 해당하는 소득을 이제 환산급여를 먼저 계산을 해서 이 환산급여에 환산급여 공제를 반영을 해서 과세표준을 계산을 하고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이제 소득세를 적용을 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다시 연수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을 하는 이런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간 보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양도 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차감을 해서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양도 자산에 대해서 항상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해외 주식을 양도를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퇴직소득은 소득자가 별도로 신고를 진행할 건 없고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을 한 자가 원천징수도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하면서 이제 과세가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자가 양도를 한 자가 소득세에 대한 이제 예정신고 또는 이제 확정신고, 필요시에 확정신고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자와 배당,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이제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고 분리과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에 종합과세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 분리과세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자 배당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부분은 이제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자가 기속이 분명하지 않는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하되 원천징수 세율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은 이제 우선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겠습니다. 이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업소득, 개인이 사업을 할 때 동업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명이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업을 해서 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각각의 사업소득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동업을 하지 않고 이제 돈만 지급을 하는 경우, 이제 출자만 한 경우, 요 경우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배당소득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조건부 종합과세 되는 이자 배당 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이자 배당 소득 이 부분을 이제 합해서 2천만 원을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고 두 개를 합해서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조건부 종합과세 이자 소득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자 배당 소득을 합해서 2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이 되지만 금융소득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간혹 있죠. 그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을 해서 타소득과 합산을 해서 세액을 재계산을 해야 되고 이 경우는 기존에 납부했던 분리과세 원천 징수했던 세액보다는 무조건 세액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에 있어서는 이제 선택적 분리과세 부분을 볼 텐데 우선은 그 공적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 군인연금 등이 해당이 되고 그러한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연금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적연금, 이제 개인연금 소득의 경우에는 이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제 그 해에 연금 요건을 충족을 하고 수령을 한 금액이 이제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원천징수 세율, 지방세를 포함해서 이제 3.3%에서 5.5%, 3.3, 4.4, 5.5, 요 셋 중 하나가 되는데, 그걸로 이제 저리에 원천징수 세율로 과세를 이제 추가적인 납세 의무 없이 납세 의무를 이제 종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연금 소득 금액, 연금액에서 이제 연금 소득 공제를 차감을 한 요 금액으로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서 세액을 정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분리를 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하긴 하지만 본인이 이제 타소득이 거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타소득이 별로 없고 뭐 종합소득 공제 금액이 굉장히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천징수된 소득의 세금의 일부를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어느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좀 직접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가 이제 연에 1,200만 원을 초과를 하는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올해 개정이 되면서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는 이제 이때는 이제 분리과세 세율이 15%, 이게 이제 지방세까지 포함을 하면 16.5%가 됩니다. 16.5%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타소득이 굉장히 많아서 종합소득 금액이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15%, 16.5%를 선택을 하는 게 좀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에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이제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이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부분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복권 당첨금이 되겠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겠습니다. 제가 선택적 분리과세는 빨간색을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개인이 본인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한 이후의 금액이 300만 원이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고, 두 번째 시간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잠깐 끊고 가죠. 네네.